반갑습니다. 승주준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시작된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 사이의 진실 공방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 정의연에서는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글쎄요,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논란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용수 할머니의 이 폭로는 단순하게 정의연의 윤미향 씨와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고, 해당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을 어디에 썼나 라고 하면서 정의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성금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윤미향 씨는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정말 철저히 관리하고 감사받고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금 목적에 맞게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92년부터 할머니들께 드린 지원금 등의 영수증은 할머니들의 지정이 찍힌 채로 다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용수 할머니가 제시를 했었던 성금과 관련된 문제는 윤미향 씨 측에서 지장이 찍혀있는 영수증을 공개를 하면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이 더 커지고만 있습니다. 수요 집회에 대한 성금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지금 논란도 있냐, 정의연이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며 조성한 김복동 장학금을 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들에게 모두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논란이 생기고 있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의연은 다음과 같이 반박을 했습니다. 여성운동에 오랫동안 헌신한 활동가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 의도에 대해서 오히려 묻고 싶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정의연의 장학금과 관련돼 있는 반박에 대해서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봤을 때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보수 우파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막 모았어요. 근데 그 기금을 갖다가 저랑 관련돼 있는 사람들한테 다 줬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 반박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학금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하룻밤에 3,300만 원을 사용했다. 수상한 술값. 어떤 내용이냐? 자, 정의연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2018년 디오 브루잉 주식회사에 3,390만 원 가까이를 기부금으로 지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 당시에 모은 기부금이 3억 1천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맥주집에서 썼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가지고 모인 기부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부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룻밤 사이에 다른 데도 아니고 맥주집에서 썼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기부금이라든지 그 사용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룻밤에 3,300만 쓴 거 맞냐? 실제로 썼냐? 이런 의문까지도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디오브로인 관계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일 발생한 매출이 972만원,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 430만원, 후원한 금액 541만원,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의연에서 공개했던 그 자료의 내용과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디오 브로잉에 지금 3,300만 원을 썼다라고 얘기했는데 디오 브로잉 측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다 가지고 있지만 금액이 지금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카드를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라는 등, 그리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등 온갖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논란이 커지니까 정의연 측에서는 결국 디오 브로잉 측에 3,300만 원은 옥토버 페스트 외에 다른 곳에서 쓴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의연이라는 저 단체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자료, 그 자료에 대해서 아무래도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회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허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 정의연의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재인과도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런 단독 기사가 나왔죠. 할머니들 빼고 나한테만 얘기해라, 윤미향이 한일 합의 전 외교부에 요구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한일 합의를 하기 전에 채널을 일원화하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우리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외교부가 할머니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은 뒤에 당선인 본인만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죠.
실제로 지금 당시 협상 사정에 밝은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어떤 얘기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 접촉은 허용할 수 없으니 의견 전달은 우리를 통해서 해달라, 그런 식의 방침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나눔의 집에 소속되어 있는 할머니 14명과는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합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접촉을 불허하는 데 대한 정확한 이유는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증언이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윤미향 씨가 계속해가지고 주장해 왔던 거, 2015년도 한일협정은 어떻다? 무효다라는 거예요. 왜 무효다라는 것이냐? 피해자 할머니들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그 내용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답습을 해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2015년도 한일협정이 무효다라고 해서 반일 감정을 그렇게 이제 증가를 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알고 와서 보니까 윤미향 씨에 대해 가지고 어떤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나서가지고 할머니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땠습니까? 윤미향 씨는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은 졸속 합의는 원천 무효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증언이 나오는 것은 최소 윤미향 씨가 11차례 이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10억엔 거출, 총리 사과, 일본 정부 책임 명시 등 합의에 대한 핵심 내용은 윤미향 씨에게 전부 설명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합의에 대해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라고 하면서 재협상 카드까지도 내놨었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파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다른 부서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추진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피해자 할머니들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해자 할머니들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 무효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당사자가 윤미향 씨와 문재인 정부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윤미향 씨가 직접 자기가 나서가지고 피해자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라는 증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 지금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해당 이슈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던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전에 양정철 씨가 민주연구원 원장일 때 어떤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반일 프레임은 총선용이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한일 간의 갈등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긍정적이다 라는 취지의 보고서까지도 만들었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이용수 할머니를 직접 불러가지고 트럼프와 만나게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 추가로 이런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지원금 1억을 받으려고 하니까 윤미향이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피해자 할머니 A 할머니가 문희상 씨한테 편지까지 썼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지금 뭡니까? 일본 돈 10억 엔을 받아와서 할머니한테 1억 원씩 줄 때 윤미향이 전화해가지고 돈 받지 마라, 정대협 돈 생기면 우리가 줄게요 라고 하면서 절대 받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억울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 내용이 지금 편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 할머니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일본에서 지원금 준다고 하니까 지원금 내가 받겠다, 지원금 받고 끝내겠다 라고 하는 게 할머니 생각인데, 윤미향 씨가 지금 나서가지고 지원금을 못 받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억울해가지고 문희상 씨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과연 지금 정말로 피해자 할머니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부러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 이슈 자체를, 피해자 할머니라고 하는 이 이슈 자체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대한 반감을 그런 식으로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에 무슨 거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집어넣어버렸죠. 한일 협정의 내용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취지는 이거는 들리지가 않았죠. 왜? 온 국민이 그냥 반일 감정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한일 협정 그거는 피해자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이런 얘기나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기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거래다라고 하면서 집어넣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수진 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승태 무슨 사법농단의 피해자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놓고 결국에 지금 당선까지도 됐죠. 근데 피해자가 정말로 맞냐라고 하는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있었는데, 법정서 진실 밝힐 것이다라고 했던 이수진 씨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재판 출석 거부해버렸죠.
이유가 뭐냐? 들어보니까 이래요. 당선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당선인 신분이랑 증인 출석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윤미향을 지금 배출한 더불어시민당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용수 할머니 논란은 한국당에 사전 기획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은 2015년대 그 한일 협정을 갖다가 정말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 할머니들이 증언하는 저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은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